네. 여러분이 해주신 질문을 모아봤고요. 간단하게도 얘기하고 조금 중요한 거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19살 청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잘생겼어요. 죄송해요. 이게 제가 이 내용인 줄 알았으면 안 뽑았을 텐데,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을 소개할게요. 어느 날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사람이 젊다는 게 뭐야? 젊다는 거.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걸 인정할 줄 아는 게 젊다는 거야. 나이가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게 젊은 게 아니야.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 그게 젊은 거야. 젊어서 젊은 게 아니야. 저는 사실 19살이면 제가 공고 다니던 때인데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때 돈만 뺏기고 공고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보다 훨씬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고를 다녀서 힘든 게 아니라 길을 몰라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지?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그거를 몰라서 저는 19살 때 좀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 지금이 좋아요. 지금 29살인 게 좋고요. 가야 할 길이 있을 때 인간은 좀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소유로 어떤 지위로 행복한 게 아니라 인간의 되게 행복과 괜찮은 삶의 지점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는 거. 그거 자체가 인간이 되게 잘 존재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서 전 요즘 꽤나 많이 행복한 편입니다. 다음 영화 오디션 또 볼 겁니다. 네. 이렇게밖에 연기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 저 또 할 겁니다. 네. 네. 올해 고3 졸업생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전학으로 인해 또래 집단에 섞이지 못하고 은근히 따돌림을 당했는데 수능을 마친 후 방황과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딸의 환경을 바꿔주고 싶습니다. 외국으로 보내는 것이 유익할까요? 어머니 오셨어요? 혹시 손 들으실 수 있어요? 네, 어머니. 마이크 한번 잡으시고. 조금 구체적으로, 대충 내용은 알겠는데, 딸이 외국으로 가고 싶어 합니까? 나가고 싶어 하기도 해요. 외국으로? 네. 외국 어디요? 어디 가고 싶니? 따님이에요? 네. 근데 되게 대학생인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이에요? 네. 고3? 네, 졸업반. 그래요? 딸이 아버지를 닮은 건가요? 그러면은, 우리 따님이 마이크 잡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는 외국으로 가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사실 어떤 우리 다른 강연장에 갔는데 어머니가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폭포리쇼에 초대한 거예요. 근데 따님하고 오셨네요. 근데 엄마가 여기 오자고 할 때 이게 같이 오기 쉽지 않은데 마음에 내켜서 온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가자고 해서 온 거예요? 어디 가는지 몰라서 엄마가 안 알려서 끌고 왔어요. 그것을 개 끌듯이라고 하는 건데 엄마가 어디 가는지 얘기도 안 해주고 개 끌듯이 끌고 왔네요. 그럼 저도 오늘 처음 봤죠? 네. 그래요.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강의 짧게 하고 그러면서. 잘생겼어요. 자, 일단 딸은 소통된 겁니다, 어머니. 지금 우울한 느낌 전혀 없고요.
그리고 뭐 강연 보면서 뭐 느낀 건, 뭐 생각한 건 뭐 있어요? 좀 부정적으로 살아온 것 같아서. 아, 우리 친구가? 네. 아, 그래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했는데 저희 아버지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친구가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 주변이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주변이요. 친구 주변이 처음에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이게 만남으로 받은 상처잖아요. 그러니까 만남하고 어울려서 받은 상처는 혼자 있어서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무언가의 또 다른 좋은 만남으로 받은 상처는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만남이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동물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뭐, 종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만나서 생긴 상처니까, 어우러져서 생긴 상처니까, 다시 만나서 어우러져서 그게 치료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만남에 대해서 상처 없었던 사람보다 훨씬 만남과 인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가. 대학은 지금 이제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대학은 안 갈 거예요? 합격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시험 자체를 안 봤어요. 시험 자체를 안 봤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재수해서 떨어지고 대학도 25세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대학 들어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제 딸도 아니니까 그런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학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도 일종의 만남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좋은 만남을 가지려는 의도는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책이든 뭐 강연 영상이든 자연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무엇이든. 왜냐하면 만나지 않으면 우리 친구가 친구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자기를 확인한대요. 근데 너무 많은 만남을 가져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 만남을 갖지 않는다는 건 나 혼자 있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못 만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흥미있는 걸 해봐요. 요즘 뭐가 제일 흥미있어요? 게임? 게임? 일단 맞을래요? 자, 어떤 게임 좋아요? 어떤 게임? 롤이랑 서든이랑. 예? 롤이랑 서든이랑. 그게 뭐예요? 롤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런 걸 추천하고 싶기는 해요. 자, 방송에서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을 둘러싸는 근막이라는 곳에 저장한대요. 스트레스 물질이. 그리고는 마치 전신 레깅스를 입고 자는 것처럼 인간이 피곤하게 돼 있대요. 그런데 이게 언제 녹냐면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녹아버린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받으면 온도를 올리려고 한대요. 뭘로 올리죠? 먹는 거. 아니, 근데 어떤 걸 먹죠? 그렇죠. 매운 걸 먹죠. 엄마 너무 열받아. 우리 초밥 먹을래? 어색하죠? 엄마 나 뒤지겠어. 우동 먹고 싶어. 어색하잖아요. 열받으면 매운 거를 뜨겁게 칼칼하게 드신다고요. 그리고 매운 거는 나중에 중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매운 건 맛이 아니고 통증이래요. 몸을 진동시켜서 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위하고 장에 빵꾸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대장암으로 돌아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구조가 맞죠? 열받으면 가장 몸을 빨리 열을 올릴 수 있는 건 알코올이래요. 그러니까 술 드시는 분은 열받는 날 어떤 술이 땡기세요? 소주 땡기죠. 너무 열받아. 정종 한잔 할래? 이거 어색하잖아요. 사케 한 잔 따뜻하게 하자. 어색해요. 열받는 날은 깡소주나 폭탄주를 안주 없이 글라스로 그냥 계속 들이키는 거예요. 왜? 몸은 알고 있거든요. 이 스트레스 물질을 가장 빨리 녹이는 방법을. 머리를 쓰고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치로. 그러니까 그 강한 알코올을 얼른 넣어서
스트레스 물질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녹여버리는 거예요. 독한 술 먹으면 몸에 어떻게 돼요? 약간 느낌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물질이 녹는 거예요. 간도 녹고요.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간암으로 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레스 받고 뒤지는 것보다는 기분 좋게 뒤지는 게 낫거든요. 그래야 이제 상도 웃으면서 관에 들어가잖아요. 자, 이게 뭐냐? 분명히 게임을 하면 하나 얻는 게 있어요. 근데 1000개 잃어요. 그리고 왜 우리 친구가 게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게임은 내가 액션을 하면 리액션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야. 인간이 언제 살아있다고 느끼냐면요. 제가 뭔가 액션을 했는데 여러분이 리액션 해주실 때예요. 그때 제가 되게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할 때 이런 분이 있다고요. 이때 제가 살아있는 걸 느낀다니까요. 온몸의 세포가. 근데 살아있다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하는데 이런 분도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자꾸 그분한테 시선을 안 줘요. 왜?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자꾸 죽어가니까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에게 제가 본능적으로 눈길이 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 중에서 뭐 방송 끝나고 강사님이 나를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되게 에너지를 있게 보더라고. 참 예쁜 건 알아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목각 인형처럼 이걸 해가지고 본 거예요. 예? 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한 거 본 거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가 게임에 그럼 더 빨리 빠질 수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배고플 때는 장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많이 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 맛있어 보여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다 못 먹어요. 요즘은 유통기간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저녁에는 의자 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서양 속담에. 피곤하니까 웬만한 의자는 다 편해 보인대요.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하고 사귀다가 헤어지셨으면 바로 사귀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자가 여러분 마음에서 좀 불편한 마음을 사라지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은 선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기간, 파도가 잔잔해지는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최소의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3일. 3일이요. 3일은 기다려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지금 친구가 내가 액션을 했는데 리액션 안 해주잖아요? 그럼 친구는 액션을 내가 어떤 게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그럼 목마른 거예요. 액션과 리액션에. 근데 내가 게임을 하면 게임은 되게 빨리 리액션을 해주고 그럼 나도 액션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거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게임에. 그러면 하나 얻고 1000만 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추천드려요. 유학을 가는 것이든 대학을 가는 것이든 지금 당장은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 친구가 조금 긍정적인 것에 액션하고 리액션할 만한 걸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긍정적이라는 건 제가 보기엔 시선인 것 같아요. 무언가의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갖는 시선의 느낌. 그러면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 레슨을 좀 오래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되면 선생님이 전에 저한테 해주셨던 느낌으로 제가 그걸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두고 가까이 오래 보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될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따님 보니까. 그때 따님 얘기하셨을 때 엄마가 울면서 딸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오늘 꼭 따님 같이 오실 수 있으면 오시라고 그랬대. 엄마가 개끌듯이 끌고 왔네요. 6년 동안 힘들었죠?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마이크 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하고 싶은 거나 뭐 원하는 거 있어요, 요즘에 혹시? 게임 아이템 사줄까요? 사장님 어디 가셨나? 사장님 게임 아이템 좀 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그래도 뭐 먹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어때요? 전혀 없어요? 게임은 하루에 몇 시간 해요? 평균 6시간. 하고 싶다는 거 없다더니 평소에 6시간 게임 했어요? 그건 뭐예요 지금? 혼자? 집에서 아니면 게임방 가세요? PC방. PC방에 가서? 집에서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집이 더 컴퓨터가 없어요. 집에. 집에 컴퓨터가 없어요? 사장님 컴퓨터 사주세요. 슈퍼컴퓨터로 게임 겁나 잘 되는 걸로 사주세요. 울고 나니까 좀 어때요? 마음이? 답답해요. 힘들다. 씨.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는데 정말 힘드네. 웃고 나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잘했어. 선생님 요 강의 말고 엄마랑 주중에 한번 강의 더 올래요? 이 강의 말고 다른 강의 있는데. 네. 그리고 그때 엄마랑 같이 한번 식사합시다. 네. 네. 좋아요? 돈 있어요? 네? 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그렇지. 게임할 돈은 있고 밥 먹을 돈이 없단 말이야? 자.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고맙다거나 미안하다거나. 그냥 다.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요. 잘 되길 바라고 잘 될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별거 아니야. 이거 되게 별건 것 같은데 별거 아니야. 마지막 그거 소개할게요.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 꽤 유명한 영화였는데 이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거에 보면은 십자군 전쟁이에요. 모슬림하고 기독교가 십자군 전쟁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하는데 뭘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냐면 예루살렘, 즉 자기들의 성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요. 근데 막 수년 동안 싸우다가 결국은 누가 이기냐면 이제 그 전쟁에서는 그때는 그 모슬림의 수장 살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기는 모슬림이 이겨요. 그리고 그 기독교의 수장은 누구냐면 그 호주 여자 모델 되게 뭐 그분 있죠. 그분 전 남편이에요. 너무 어렵나요? 미란다 커. 예, 미란다 커의 남편이 누구죠? 예, 골룸이요? 어머니 미란다 커 남편이 골룸이에요? 골룸. 그 올란도 볼룸인가? 이제 그 남자가 십자군의 수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협상을 맺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옆에 다른 나라로 보내주는 조건으로 예루살렘을 모슬림에게 넘긴다. 그리고 두 수장이 말을 타고 이렇게 탁탁탁탁 와서 마지막으로 대화를 해요. 영화의 끝자락에 이렇게 말해요. 올란도 볼룸이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어. 근데 너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뭐야? 근데 예루살렘이 그 사람들한테 뭐예요? 성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Everything. 야, 모든 거지. 우리의 성지인데. 우리는 우리의 성지를 지키기 위해서 니들을 다 죽일 수도 있어. Everything이야. 그러니까 그래, 당연하겠지. 우리의 그걸 지키려고 수십 년간 우린 싸웠으니까. 그러더니 이 사람이 말을 탁 돌려가지고 이제 자기 진영으로 가는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다시 이렇게 탁 돌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Oh, nothing.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을 보면서 뭐요? 라고 했어요. 뭐요 이것이. 이게 뭔 말이야? 여러분도 속으로 지금 그렇게 느꼈죠? 여러분 표정이 우와 감동이다 이렇게 안 했다고요. 뭐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자, 지금 친구들한테 내가 따돌림 당하고 나 혼자 잘한 게 everything이에요. 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다시는 사람들하고 섞이고 싶지 않아. everything이에요. 근데 때로는 or nothing.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지금 거기에 빠져 있으면 everything이에요. 이건 죽을 일이고 세상 밖으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오늘 이 강연의 주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가 오실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와 어머니 따님에게 바치는 의미로 이걸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 삶을 돌아보니 저도 아버지하고 오랜 세월 그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 매사에 나한테 불평 있고 불만이고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인가? 난 아들인데. 이제 40이 넘었는데도 아버지는 왜 이러시나? 근데 보니 그것이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좋아요 했던 그 역사를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건 이제 좋은 만남을 갖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하나 소개할게요.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 지하철 공짜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요, 왜 65세 이상 어른들이 돌아다녀야 되냐면 인간은 가만히 있잖아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뼈, 관절, 소화기능, 정신. 그러니까 어른들이 돌아다녀야 돼요. 네. 그러다 보면은 걷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자극도 받고, 그러다 보면 또 배가 고프고, 그러면서 건강해지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혹시 오신 분 계신가요? 어머니 한 분. 어머니 두 분. 제 책 있나요? 남아있는 거 있어요? 책. 두 권 있어요? 어머니 두 권 있대요. 사실래요, 어머니? 어른들이니까 돈도 좀 있으시잖아요. 돈 없으시면 제가 슬프지만 드릴게요. 박수 치는 건 주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박수 치지 마세요. 저기 나오셔야 돼요. 움직여야 돼. 집에 가만히 있지 말아요. 네. 조금씩 움직여봐요. 잘 될 거예요. 네? 자, 한두 개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정말 내용이 좋은 게 정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다음 주면 제 생일인데요. 1월 24일. 37번째 생일입니다. 저는 친엄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도 하고 7살 된 딸아이도 있어요. 근데 이제 37살 정도면 저를 키워주지 못한 엄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제 생일쯤이면 말할 수 없는 그리움과 원망이 고개를 듭니다. 오늘 해주신 강의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저의 리액션이 바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분이신지? 네.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아는 언니랑 같이 왔어요. 아는 언니. 네. 네. 그 조끼 진짜 털이에요? 아니에요? 네. 가짜? 네, 진짜. 네. 약간 추노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되게 있어 보이셔가지고. 앙고라 같아가지고.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음, 드리려고 했었는데 음,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액션들이 아직도 그 자연스럽지 못한 리액션이 아닌 저의 액션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수없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해도 저는 항상 액션이 자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롭고 싶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싶은데 누구한테 그렇게 되세요, 주로? 제 아이한테나 남편한테
자연스럽지 못한 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어떤 게 구체적으로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느껴지세요? 아이한테나 남편에게.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던 시기들의 것들이 다 지났는데도 남편이 운동을 안 해서 뭐 뚱뚱하다던가 자기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TV만 본다던가 이러면 그런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라고 하세요? 이제 제가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지 못하게. 근데 지금 느낌은 전혀 그러실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이렇게 다 그러시죠? 지금 느낌은 뭐 잔소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보 왜 자기 개발 안 하고 이렇게 텔레비를 보고 있어? 죽을래? 사람이면 개발을 해야지. 포프리쇼 안 봐? 이러면 정말 무서운 상황인데. 근데 이런 건 언제 아셨어요? 아, 내가 내 그것으로 인해서 남에게 뭘 할 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결혼하시고. 네, 살면서 곳곳에서 느끼는데 주로 아이한테 필요치 않은 잔소리를 많이 해요. 조심해라, 주의해라, 야무지게 해야지.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냐. 근데 저희 아이는 되게 해맑고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부러울 만큼 맑은 아이로 자라고 있는데 제가 겪어온 삶에 대한 걸 자꾸 아이한테 미리 투영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럴 때마다 좀 많이 힘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제가 엄마가 없었던 환경이어도 저희 아이한테는 제가 존재하는데 저는 자꾸 내가 엄마가 없었던 그 경험에 대한 수치들을 아이한테 자꾸 입력시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좀 많이 힘들어요. 반듯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반듯해야 돼. 너 아빠 없이 자라는데 너 엄마 그런 얘기 제일 듣는 거 싫어하는 거 몰라? 이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고 내 스스로 했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왜 우리는 반듯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왜 실수도 없고 왜 허점도 없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 최종적인 건 뭐냐면요. 네가 실수 없고 반듯할 때 너는 나랑 연결되고 난 너를 받아들일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그런 거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인정입니다. 인정. 내가 실수가 없어야 인정되는 거. 내가 실수가 없어야 받아들이는 거. 근데 보통 엄마들이 하는 게 그거거든요. 엄마들은 실수가 있어도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좀 옛날 엄마들. 근데 요즘 엄마들은 자꾸 애한테 네가 뭐를 해야 엄마는 너를 인정하겠어 라는 느낌이 주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아빠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긋난 거죠. 좀 반듯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그러면 사람은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좋아져요. 근데 자꾸 완전 반듯해야 내가 인정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쌓아놨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안 반듯한 거에 확 무너지고 내가 또 다시 처음부터 그래 포프리쇼 듣고 다시 한번 반듯하게 쌓아보자. 애들한테도 그래 참 잘했어. 엄마 너무 멋지다. 이렇게 하다가 또 안 되면 그래 난 안 돼. 자꾸 들으면 뭐해. 핸드폰 데이터 요금만 나가지. 자꾸 들으면 뭐하냐고. 난 안 돼. 그러다가 아니야 그래 다시 들어보자. LTE 존에서는 말고 와이파이 존에서 들어보자. 그래야 데이터 요금이 안 나가니까. 그러다가 또 듣고 아우 좋다 그랬는데 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행위를 딱 하면 그러니까 내가 관찰자가 돼서 계속 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네가 못했으면 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안 반듯해도 괜찮다. 그래도 받아들이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다 생각하시죠 지금. 네, 제 스스로한테 그런 잣대를 많이 들이댔기 때문에 아이한테도 그쵸.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래도 괜찮다. 아니, 이제 근데 그래도 괜찮다는 건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괜찮다. 인간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인간이 의식대로 늘 몸이 따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내 의식만큼 몸이 안 따라와 주니까 이게 애다르는 거죠. 그리고 막 체근하는 거예요. 난 이미 좋아지고 있고 잘 가고 있는데 여러분 포프리쇼를 정기적으로 보신다는 건 이미 KTX에 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KTX 타고 그 안에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과거에 나를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무언가에 노출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강박이 생겼을 거예요, 아마. 내가 뒤로 넘어지면 그냥 자빠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온몸에 힘을 주던 게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릴렉스 하세요. 이 말이 아니라 릴렉스 하세요. 근데 힘이 들어갈 거예요, 여전히. 그래도 괜찮아요. 힘이 갑자기 다 빠지기해서 도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좀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도 소중해요. 라고 내가 나한테 봐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선생님의 성함이? 김현진이요. 현진이가 현진이에게 요 지금 메시지를 딱 들었잖아요. 네. 그걸 사람이 말을 하면요. 자기의 과거가 듣는데요. 이걸 미국의 대학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남양주에서 생각한 거거든요. 왜 남양주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똥 싸다 생각한 건데 제가 듣고도 제가 좋았단 말이에요. 천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현진이에게 이 인식을 했으니까 한 15초 메시지만 한번 해주세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기술을 소개할게요. 편안해지시면 하시고 짧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현진아, 너가 이 세상에 온 것만으로도 고맙고 태어나서 잘한다.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길게 하고 멋지게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네. 현진아,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엄마한테 하시고 싶은 말 있어요? 엄마 만나면 떨려서 실제로 못할 수도 있거든요. 엄마의 그때 그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지켜봐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저희 엄마한테. 제가 뵌 적이 없으니까. 요 말 말고 조금 더 네. 원초적인 말 하실 수 있어요? 말을 이렇게 예쁘게 포장하려고 하면 자기의 영혼이 못 알아듣거든요. 이거는 제가 런던에 갔을 때 생각한 거예요. 런던에 사장님 집에 한번 갔거든요. 템즈강변에. 말을 멋지게 하려고 하면 영혼이 못 알아들어요. 말을 포장해서 선물로 주려고 해서도 영혼이 못 알아들어요. 진짜 영혼이 알아듣는 건요, 포장하지 않고 이렇게 주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초만 조금 있다가 한번 꼭 해보세요. 너무 긴장이 되면 그 가짜 털 조끼 벗고 하세요. 네. 자, 지금 릴렉스 됐기 때문에 잘 되실 거예요. 자. 엄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보고 싶은 것 같아. 그렇죠. 우리 친구가 저 아줌마한테 한마디 해줄래? 엄마 보고 싶어하는 저 아줌마한테. 우리 친구는 엄마 있죠? 이 객관적인 분. 이분 엄마죠? 마이크 한번 줘봐요. 응, 마이크 한번 줘보고. 저 아주머니 얘기 들으니까 우리 친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아주머니는 되게 엄마가 보고 싶어 하는데. 근데 저도 어. 친할머니를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아빠 쪽 할머니? 아,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일찍? 일찍. 아, 우리 친구 태어나기 전에.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 있어요? 네. 그러면 친구, 친할머니 보고 싶은데 앞으로도 사실은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것까진 생각 안 해봐요. 그럼 우리 친구 저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 저 아주머니께 친구가 한마디만 짧게 해줘요. 저는 엄마가 있어서 아주머니의 마음은 모르지만 그래도 힘냈으면 좋겠어요. 너 강의할래? 해볼 생각 없어? 아저씨가 키워줄게. 어? YG나 SM처럼 이렇게 계약 맺어가지고 선생님도 돈 좀 벌어보려고. 꼭 힘내시고. 저는 아버지에 대한 결핍이 계속 있거든요. 아버지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때 또 내가 아버지 되는 것도 두렵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잘 살아오셨으니까, 네, 그것만으로도 참 대견하고 참 큰 일인 것 같아요. 엄마 없이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쉬는 시간입니다. 떡 드십시오. 특별히 우리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학생과 우리 엄마 없이 잘 살아온 우리 현진이라는 어린아이와 또 진솔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준 우리 친구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마치겠습니다.